네, 안녕하세요. 연무중학교 3학년 여러분.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작품 분석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는요, 1988년에 발표된 시입니다.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겠는가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선생님이 암기하기 좋다고, 암송하기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간적인 것들, 그리움, 사랑,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외면하고 살아야 했던 도시 노동자의 가슴 아픈 현실을 강조하는 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1행에서 3행까지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의 외로움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4행에서 7행, 고달픈 현실의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그 화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드러내는 그런 시어들을 몇 개 찾아봤었죠. 그 다음에 8에서 10행, 11행,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나타냈었고요. 12에서 15행,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왜 모르겠는가, 다 알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고 끝마치면서 서러운 감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말하는 이는요,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와서 공장에 다니는 것 같아요. 그쵸? 사는 곳은 공장이 있는 도시의 어떤 변두리겠죠. 상황은요,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호각소리라든지 아니면 쓸쓸한 메밀묵 사료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면서 이런 감정들을 나도 다 느끼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있다. 왜냐? 가난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적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두 점을 치는 소리, 이 통금 소리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소리, 그리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그다음에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의 산업화 시기 도시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노래하는 시다. 그래서 이 시를 창작한 이 작품을 짓게 된 이런 글을 쓰게 된 의도는 당시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창작하게 되었겠죠. 네, 작품 정리 다시 해보면요. 자유롭게 형식 없이 쓴 자유시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입니다. 네, 감각적이라는 성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청각, 촉각, 시각 이런 감각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색채 대비라든지 새빨간 감 또는 흰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란 달빛이 쏟아지는데 이런 색채 대비가 굉장히 돋보였고요. 또 바람 소리, 호각 소리, 또 메밀묵 사료 소리 이런 청각, 또 내 등 뒤에 터지는 네 울음 이런 청각, 그리고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이런 촉각 이런 감각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기 때문에 감각적이라는 성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라는 거는 그 시대 상황을 잘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가난한 젊은이들의 아픈 사랑과 외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고요. 특징,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말하는 이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감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면요, 우리가 그냥 추상적이고 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서리법, 반복법, 도치법. 네, 도치법은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마지막 부분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네, 이 부분에서 도치법이 나왔었어요. 네, 도치법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왜 모르겠는가 이렇게 마지막에 와야 되거든요. 이 문장 구조로 봤을 때 맨 마지막에 모르겠는가가 와야 되고 을은 이제 목적어니까 중간 부분에 와야 되고 그치? 근데 서술어 부분 을 먼저 이렇게 서술을 해주고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올 부분을 마지막에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 문장의 어떤 문장 성분이나 문장 구조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치법의 특징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난하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의미를. 더 강조해 줍니다.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을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과 영탄적 어조로 주제를 인상 깊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탄적 어조는요. 이렇게 감탄한다, 영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뭔가를 느끼고 깨닫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 대한 시인의 따뜻한 시선과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이 시인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은요, 충북 충주에서 출생하신 분이시고요. 네, 이렇게 농무라는 그런 시집도 간행을 하시고 또 상도 수상하신 이런 분이십니다. 네, 많은 상을 받으셨죠. 네, 우리가 아는 작품이 있을까요? 농무는 알아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랑 다음에 배울 기회가 있으면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네, 작품 세계를 한번 볼게요. 농민들의 궁핍한 삶 또는 떠돌이 노동자 그리고 도시 빈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런 시들, 이런 작품들을 리얼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문학이다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문학은 어떤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만 쓰면 안 되고 아주 리얼한 일상생활, 리얼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신 분인 것 같아요. 고달픔을 다루면서도 따뜻하고 잔잔한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울분이나 개혁 의지 등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리얼리즘으로 갔을 때 리얼리즘을 하면서 리얼리즘으로 쓰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뭐 이런 현실을 우리가 다 막 바꾸자, 개혁하자. 그런 식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개혁 의지가 드러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은요. 그런 현실 속에서 느끼는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에 더 주목을 하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따뜻하고 잔잔한 감정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따라오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작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 작가에 대해서도 잠깐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학습활동 공부하고 그 다음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